자, 우리 현대시 한번 읽어볼 거고요. 사실 그렇게 어렵게, 글쎄요, 막 어려운 현대시, 뭐, 혹은 필수적인 현대시는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번 선생님이랑 각 연, 뭐 혹은 중요한 내용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그 밭둑에서 나는 바람과 놀고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고 계셨습니다. 음. 자, 우리가 1년에서 이런 정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1년은 뭐다? 과거 회상이구나. 자,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죠. 일단, 나는 바람과 놀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할머니가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나와 할머니와 관련된 과거 기억이네요. 늦여름 하늘빛이 메밀꽃 위에서 빛나고 메밀꽃 사이사이로 할머니는 가끔 나와 바람의 장난을 살피셨습니다. 자, 이제 일단 요런 거 늦여름이라고 해서 일단 이 연에서 좀 계절적 배경에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이외에는 크게 정리할 만한 부분은 없어. 지금 계속 1년의 내용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우리는 분위기 정도만 한번 잡아볼게요. 1년부터 좀 드러나기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내가 바람과 놀고 할머니가 매미를 꺾고 있는, 자, 이 상황 어때요? 분위기가? 참 나는 순수했었고요. 그리고 참 평화롭죠. 그렇죠? 그리고 할머니는 가끔 나를 또 이렇게 살펴주셔요. 그래서 모두 드러나니 나에 대한 할머니의 애정, 이런 것도 또 드러나네요. 자, 이런 분위기죠. 음. 그렇게 해마다 밭둑에서 난 자랐고 아주 커서도 좀 덜 자란 나는 늘 그랬다. 늘 그러했다. 여기에서 늘 그러했다. 그리고 또, 이 지점은 잠깐 넘어가고요, 얘들아. 아무튼, 뭐, 어렵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 사연에 그런데 이런 말, 할머니는 그런데 저승으로 가버리시고, 나도 벌써 몇 년인가 그 이름 까맣게 잊어버린 후에, 자, 이랬어. 그래서 지금 내가 뭘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한 걸까? 자, 이건 좀 과거 시절인 것 같아요. 과거 어린 시절의 일들. 그치? 자, 나는 어쨌든 그렇게 해마다 이렇게 할머니와 이렇게 뭐 멀리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컸어요. 그쵸? 해마다 밭둑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렇게 난 순수하게 자랐다는 얘기고요. 내 분위기는 평화로웠고요. 그리고 언제나 할머니의 애정을 받으면서 난 자랐어요. 알겠죠? 자, 그러다가 할머니가 저승에 가버리셨다는 얘기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그 일은 나는 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거죠. 음. 자, 그런데 오늘 저녁 멍석을 펴고 마당에 누우니 이제 이래. 자, 여기에서는 그렇구나. 여기에서 이제 어른이 된 그 화자, 나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다음 이렇게 마당에 누우니 온 하늘 가득 별로 피어있는 어릴 적 매물꽃. 자, 이렇게 마당에 누워서 뭘 했다는 얘기니, 얘들아? 하늘의 별을 봤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하늘의 별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보여? 어릴 적 메밀꽃으로 보여. 그치? 그래서 일단 문장으로 쓰면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고 있으니 어떻다? 어릴 적 그 메밀꽃이 떠오른 거야. 당연히 여기에서 이 메밀꽃은 이제 뭐 보조관념일 테고요. 뭐 원관념은 뭐 당연히 별이죠. 그쵸? 자, 별을 비유해 준 거죠. 음. 자, 그럼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별을 보고 있다 보니까 결국 어릴 적 메밀꽃이 떠올랐다는 건 이 별 자체가 뭐다? 과거를 떠오르게 만드는, 즉, 회상의 매개가 된 거죠. 그쵸? 음. 그렇게 할머니는 나를 두고 메밀밭만 저승까지 가져가셔 날마다 저녁이면 메밀밭을 내시며 메밀꽃 사이사이로 나를 살피고 계셨나 보다 이래. 그래서 이렇게 메밀꽃이 떠올라서 결국 당연히 무엇으로 연결이 된 거니?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오르는 것으로 연결이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
그쵸? 이제 그 다음 시도 한꺼번에 볼게요. 보세요. 자, 밥물 눈금이라는 시입니다. 자, 밥물 눈금을 찾지 못해 질거나 된 밥을 먹는 날들이 좀 있더니 이제는 그도 좀 익숙해져서 손마디나 손등, 손가락 주름을 눈금으로 쓸 줄을 알게 됐다. 이래.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얘들아 여기까지 지금 화자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이에요. 그쵸? 나이가 든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촘촘한 손등 주름을 따라 밥맛을 조금 달리 해본다. 손등 중앙까지 올라온 수위를 중지의 마디를 따라 오르내리다 보면, 자, 물꼬를 트기도 하고 막기도 하면서 논에 물을 보러 가던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자, 즉, 화자는 나이가 든 사람인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손등에 주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손등의 주름을 따라 이제 늘 이렇게 밥을 짓기도 하고 뭐 그런 분인데 어느 날은 이렇게 이 손등 주름을 따라서 이렇게 또 물을 맞춰보다가 뭐 한 거야? 어릴 적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또 어릴 적 할아버지를 떠올려 보기도 하고 또 저녁때가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자 친구 집에 마시러 가던 이제 그런 어떤 소년의 저녁도 떠오른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릴 적 이야기이긴 한데 얘들아 어릴 적에 좀 상황이 어떤 거 같니? 좀 가난했던 얘기죠, 그쵸? 즉 어릴 적에 좀 가난했던 자 그런 삶이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해라.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한 그릇으로 쌀 한 그릇으로 이렇게 밥 얹히면서 이게 두 그릇, 세 그릇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밥을 끓이던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언제 무슨 이야기야 얘들아. 그만큼 좀 가난한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랬던 이제 문현동. 그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마디에 있대. 그 가난했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다 있는 것 같대. 이렇게 어떤 가난한 내 삶이 지금 현재 내 손에 남아있다. 뭐 흔적이 돼요? 이런 말 써주면 좋겠네. 남아있네요. 그렇게 일찍 철이 들어서 슬픈 귓속으로까지 이런 것들 나의 정서겠죠, 그쵸? 나는 그래서 좀 가난하게 크다 보니까 일찍 철이 들었고 그때마다 좀 슬펐나 봐요. 그래서 이런 슬픈 귓속으로 봉지살을 탈탈 터는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고 얼굴보다 먼저 늙어버린 손이기도 해. 얘들아 여기에서 왜 먼저 늙은 손 이런 말 왜 나왔어? 또 역시나 똑같죠? 어떤 가난한 삶을 살아온 화자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지. 자, 뭐 쓰자면 가난한 삶을 살아온 화제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손이긴 해도 그래도 전기 밥솥에 없는 눈금을 나는 가졌어 라고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는 생각해보면 과거에 내가 좀 가난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래 슬프기도 하고 그치? 그치만 그래도 내 손엔 이런 전기밥솥에 없는 눈금을 가져서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비록 슬픈 건 맞지만 그래도 좀 어떠니? 자기 위로를 건네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문제 한번 보세요.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지금 여기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내용 봤는데 내용과는 무관한 개념을 또 물어보잖아. 뭐 당연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자, 일단 간엔 나와 달리 서리법.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서리법 어때요? 둘 다 없죠. 그쵸? 자, 그리고 나는 가와 달리 청각적인 심상을 통해 화자정서 부각했다 이랬는데, 뭐 답이잖아요. 그쵸? 일단 가에서 우리가 감각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1년에서 이제 감각을 얘기하자면, 이제 시각은 기본적으로 두고요. 나는 바람과 놀고라고 해서 좀 촉각적인 감각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하늘빛이 메밀꽃 위에 빛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어서 그 이연도 좀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가 뭐 많고요. 그리고 뭐 3년 넘어가고 4년 넘어가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보면 어떠니 얘들아? 이 시는 좀 이런 시각적인 감각이 두드러지는 이제 그런 시인 거죠. 그쵸?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긴 해. 얘들아. 저 시각이 많아요. 그쵸? 자, 그런데 어디에 보면 요지점에서. 음. 자, 시각이 주가 되지만 이렇게 내 슬픈 귓속으로 봉지살 탈탈 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잖아. 그래서 요런 지점은 좀 청각적인 이미지가 두드러지니까. 자, 그래서 나에는 가에는 없는 좀 청각적인 심상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 당연히 괜찮지. 아시겠죠? 3번 같은 경우에 격정적이다, 단정적이다, 또 화자의 기대까지 연결을 해놨는데 둘 다 틀려요. 가에서 격정적 어조 얘기할 수 없고요. 나에서도 단정적 어조 얘기할 수 없고요. 화자가 무언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정서도 맞지 않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가에서 상승의 이미지 얘기 못하고요. 나도 역시 하강의 이미지 얘기 못하고요. 음. 다만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는 가에 있긴 하잖아, 얘들아. 물론 그렇다고 한들 뭐 대상의 변화 양상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에는 뭐 아예 없고요. 자, 17번에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시 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세요. 이 기억은 내가 어릴 때 바람과 놀았다고 하는 밭둑이야. 그리고 니은 뭐였니? 그 니은은 문현동이네요. 내 어릴 적에 가난하게 살았던 그 동네 이름인가 보지, 그치? 음. 자, 그럼 기억은 화자가 벗어나려는 공간이니? 맞아? 문현동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에요? 아니잖아요. 자, 기억은 화자의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에요? 밭둑에서 뭔가 좀, 이질감이 이런 뭐 관련 없잖아요. 그쵸? 뭐 다 관련 없네요. 음. 자, 기억에서 슬픔과 관련이 있니, 얘들아? 과거에 나 바람하고 놀면서 할머니가 나 쳐다봐 주던 그 공간인데, 이 슬픔이라는 것과 관련 없죠. 그쵸? 그리고 뒤에 보면 해소라는 말도 붙어 있기 때문에, 뭐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그 니은은 화자의 그림을, 아유, 넘어갈게. 자, 그래서 기억은 화자의 동심이 좀 허용되던 공간이었죠. 그쵸? 바람과 함께 놀고, 그쵸? 그럼 니은은 화자의 성숙함이 요구되다라고 해서 요런 정도의 표현 괜찮은 것 같아요. 화자의 성숙함이 요구되던. 자, 그러니까 한 그릇으로 밥을 지으면서도 막 두 그릇, 세 그릇을 이렇게 원했어야 했고 또 이런 것들 저녁 때가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려고 뭐 이런 지점이겠네요. 저녁 때가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려고 친구 집에 마시를 가던 이제 그런 어떤 저녁, 뭐, 날도 있었다잖아.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어린아이였던 그 내가 느꼈을 그런 뭐 가난에 대한 슬픔이었을 텐데, 그래도 아이가 이렇게 좀 성숙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 좀 자연스럽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행동을 좀 성숙한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렇죠. 음. 이제 18번이고요. 그 18번에, 그러니까 옳은 표현들 위주로 잘 이제 이해되는지 보세요. 지금 가의 화자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지금 별이 가득한 하늘 보고 있는 거 맞니? 맞아. 그러면서 여전히 나를 살피시는 할머니의 사랑을 좀 떠올려 본다. 맞니? 맞아. 왜? 이거 왜 맞아? 결국 하늘 별을 보면서 이 메밀꽃들이 다 할머니가 이렇게, 그 마지막 연애 그렇게 끝났잖아요. 할머니가 매는 메밀밭 같다. 그렇게 메밀꽃 사이로 나를 보고 있나 보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2번.
나의 화자는 유년의 기억을 통해 이 전기밥솥에 없는 눈금을 지닌 늙은 손을 좀 긍정하며 마지막에 좀 어떻게 끝나? 나는 그래도 눈금이 있어. 뭐 이렇게 끝났잖아. 그러니까 내 손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막 이렇게 막 비참해하는 얘기는 아니잖아, 얘들아. 그래서 자기의 늙은 손을 좀 긍정하는 자기 위로를 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다. 자, 가해 커서도 덜 자랐다는 거. 그리고 밥맛을 조금 달리했다는 거. 자, 이런 거. 자, 화자에게 정서적인 충만감을 준다. 내가 커서도 덜 자랐다는 것이 화자에게 지금 정서적으로 충만감을 주니? 그래? 아니. 또, 나에서 이것도 그래. 밥맛을 내가 조금씩 달리 해보게 되는 거. 이런 것도 지금 화자한테 이런 충만감을 안겨다 주는 뭐 그런 구절이야? 아니잖아. 적어도 이건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얘들아. 알겠죠? 그리고 이 4번 선택지 같은 게 중요한 말이잖아. 즉, 가에서 마당에 누워 하늘을 보는 그 행위가 뭐다? 회상의 계기가 된 거 맞죠? 또 나에서도 이렇게 반물을 좀 맞춰보는 그 행동이 이렇게 과거의 어린 나라든지 뭐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한 거 맞잖아요. 아시겠죠? 음. 아마 고전 소설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 고전 소설로 갑시다. 아니, 고전 시구나. 고전 시로 오세요. 자, 고전 시는 좀 필기할 만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꽤나. 자, 일단 이 고공답주인가인데요. 선생님이 이 고공답주인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 내용은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어렵게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 지금 고2나 고3 때도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뭐 작품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작품 그 자체로만 보면 난이도가 없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이 고공답주의인가라고 하는 거는 일단 나 화자잖아요. 저 화자는 고공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고공은 단순히 이제 종이란 얘긴데 얘들아 그 종에도 이제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서 미리 쓸게. 종에도 좀 이렇게 높고 낮음은 있어 얘들아. 그래서 지금 나는 고공이긴 한데 좀 높은 종이에요. 그래서 어른 종이다. 자,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나는 고공, 즉 어른 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마누라인데요. 이제 상전이라고 이제 우리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상전이라고 한, 자, 대상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서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음. 자, 이것의 의미를 좀 쓰고 갈 텐데, 왜 의미를 쓰는 거냐면, 이 작품은 애초에 좀 만들 때부터 좀 비유적으로 의미를 만들어 놓았어요, 얘들아. 그래서 이 작품에 이제 결국은 이제 한 집안인데요. 한 집안. 즉, 이 집을요, 나라에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바꿔보자면 이제 뭐다? 집이 결국 우리나라 한 나라야 얘들아. 그래서 이 나라의 이 상전은 바로 임금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는 어른종이잖아요. 그 집안의 어떤 종들 중에 좀 어른종이지. 그래서 나는 좀 고관이라고 하는 좀 높은 신하다. 알겠죠? 그래서 읽어봤지만 어떠니 지금 집이 좀 무너지고 있잖아. 집안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나라를 집에 비유해가지고요. 결국 고공들의, 그러니까 신하겠죠? 음. 자, 즉 신하들의 고공들의 좀 잘못된 행실을 비판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금한테도, 상전이죠. 임금, 임금에게도
여기에서 좀 권고를 하는, 좀 충언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이 위태로운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방법에 대한 시다. 방법을 좀 이야기하는 시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너무 위태로우니까 먼저 신하들 먼저 꾸짖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이렇게 임금한테 충언을 하는 권고를 하는 이제 그런 작품이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내용 볼 거고요. 좀 고전 시는 쓸만한 것들이 좀 꽤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준비하면서 가보자. 자, 일단 나는 이럴망정. 자, 여기서 나는 이제 누구다. 그래서 높은 신하 고관이에요. 뭐 화자, 고관, 고관이라고 안 쓸게. 높은 관리라고 쓸게. 높은 신하다. 어른 중이다. 이런 말 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한 집안에 지금 뭐 임금이 있으면, 즉 상전이 있으면 신하들, 즉 고공들이 되게 많지. 그런데 그 많은 고공들 중에 일단 이 화자는 그 중에 뭐다? 좀 높은 종이다. 어른 종이다. 알겠죠? 자,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 나는 이럴망정 외방의 늙은 종이 자, 체크해놓고 가자. 외방에 저 늙은 종은 곡물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거나 다 봤다. 라고 해서 이 외방의 늙은 종은 한 나라의 좀 지방 관리들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당연히 곡물 바치고 돌아갈 때 했던 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뭔지는 알지 못해도 좀 잘못된 행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지. 비록 나는 이러고 있지만 저 지방의 관리들 곡물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 다 보인다. 음. 자, 그래서 이 잘못된 행실을 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신하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댁 살림이 예전부터 이랬던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우리 댁 뭐여야 돼? 우리나라, 그치? 우리나라의 살림이 예전부터 이랬던가. 예전부터 이러진 않았다. 그치? 이렇지 않았단 얘기잖아. 우리는 전민이 많단 말이 일국에 소문이 났던 그런 나라다. 음, 알겠죠?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종이 우린 100여 명이 넘었었다. 음, 실제로 이렇게 전민, 나라에 농사 짓는 그런 백성들이 참 많은 그런 나라고. 그리고 이렇게 나라의 종들도 이렇게 100여 명이 넘는 신하들이잖아요. 그쵸? 신하들이 100여 명이 넘었던 나라다. 자, 그런데 대체 체크할게요. 무슨 일 하느라 이 텃밭을 묵히고, 대체, 그러니까 이 지점만 간단하게 쓸게요. 그럼 무슨 일 하느라 대체 텃밭을 묵혔는가? 이렇게 나라에 어떤 전민도 많고 종도 많았는데 제대로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나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대체 농장이 없다던가 호미 현장을 못 가졌나? 자,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해줘야 돼? 농장이 없니? 아니잖아. 농장도 있고, 그쵸? 우리는 호미 연장도 있어요, 그쵸? 연장도 있다. 그런데 날마다 뭐 하러 이렇게 밥만 먹고 다니면서, 정자 아래서 낮잠만 자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또 신하들의 어떤 태만, 혹은 뭐 게으름, 이런 거죠. 느낌 좀 오고 있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신하들을 비판하는, 꾸짖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또 이런 지점 체크해 보세요. 우리 댁 종의 버릇을 보면 정말 이상하다. 소 먹이는 아이들이 상 마름을 욕하고
오고 가는 어리석은 손님들이 큰 양반을 기롱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그 신하들의 잘못된 버릇이죠. 뭐 하극상이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하극상을 저질러. 전부 다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잘못된 행실에 줄치고 있는 거 알겠죠? 그러면서 또 그릇된 재산을 모아 다른 꾀를 부리면서 자기 일을 하니 이런 거. 대체 이 많은 일을 누가 힘써 다 하겠느냐? 그릇된 재산 모아 다른 꾀로 뭐 자기 일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좀 부정한 방법이잖아 이런 것도. 즉 부정한 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기도 하고 그렇대.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큰 집에 많은 일은 힘써야 할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힘써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없어. 에이, 제대로 일하는 종이 없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떻다. 우리 지금 곡식 창고가 다 비었고, 또 세간은 다 흩어지고 있다. 음. 자, 또 리을 체크해 볼게. 풀어 헤치거니 맺히거니 헐뜯거니 돕거니 하루 12때 계속 어수선만 핀 것이냐. 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다투기만 하고 그렇게 신하들은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자면, 이렇게 뭐하고 있다? 즉,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역할을 다하지 않는, 누구, 고공들인데, 뭐, 신하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쵸? 고공들을 뭐 한다? 꼬집는다, 비판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 크게 기운 집에 상전님 혼자 앉아. 자, 크게 기운 집.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지금. 위태로운 나라지, 그치? 매 상전님이 혼자 앉아있대. 그럼 이 상전 누구여야 돼? 임금. 임금이 혼자 앉아. 명령을 누가 듣고 논의를 이런 것도, 그러니까 논의를, 명령과 줄여보려고 했더니, 그래도 좀 줄여볼까요? 뭐, 명령이나 논의를 나눌 사람이 없다고. 그치? 음. 명령을 한다 한들 들을 사람이 없고 논의를 하고자 해도 할 사람이 없다. 알겠죠? 그렇게 지금 낮시름 밤 근심을 혼자 맡아 계신다. 누가? 임금이, 그치? 상전 임금이. 자, 그래서 이 옷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까 이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상전에 대한 화자의 정서인데, 어떠니 지금? 안타까움이잖아. 그치? 걱정스럽고. 안타까움과 이런 걱정이 드러나지. 누구에 대한? 상전에 대한 누구의 화자의 정서. 그래서 이 집 일이 되기 누구 탓이라 할 것인가? 생각 없는 종의 일도 뭐 묻지 아니하려니와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신하들의 탓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 신하들의 탓도 있습니다. 탓도 있지만, 돌이켜 생각하니 상전님 탓이로다라고 해서 임금 탓도 있다. 임금님 탓도 있다. 자, 그렇지만 다음 줄, 내 상전이 좀 잘못됐다 하기에 종의 죄가 많은 건 사실이야, 얘들아. 그래서 종의 죄가 많으니 민망하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새끼 꼬는 일을 멈추시고, 중요해요. 새끼 꼬는 일 멈추시고, 내 말 좀 들으소서. 자, 일단 여기에서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청자, 상전이지, 임금.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새끼 꼬는 일 멈추시고, 자, 이렇게 했잖아. 그치? 자, 새끼 꼬는 일을 한 사람은, 어이, 참해졌네. 또 새끼 꼬는 일을 한 사람은 누구로 봐야 돼? 이 새끼 꼬는 일을 하는 주체. 당연히 상전이다. 아이고, 내기 좀 걸렸네. 자, 주체 누구? 또 역시 상전. 그러니까 지금 상전이 이 집안에서의 그 상전이 새끼 꼬는 일을 하고 있었나 보지.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멈추시고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라고 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중요한 얘기 해주는 거지. 체크해 볼게. 집안을 제대로 고치려면 종들을 휘어잡아야 하고, 종들을 휘어잡으려면 상벌이 필요하고, 이 상벌을 제대로 밝히려면 어른 종을 믿어라. 이렇게 해야 가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음. 그래서 지금 종들을 휘어잡아야 하고, 또 상벌도 필요하고, 상벌을 밝히려면 이런 좀 어른, 높은 종, 이거 화자잖아, 얘들아. 어른 종을 믿어라 이랬는데, 이게 누구니? 화자. 높은 관리. 그래서 이 마지막 세 줄에서는 그냥 누구한테, 임금에게 좀 충고를 한 거다. 아시겠죠? 아니면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 나라를, 지금 이 위태로운 나라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좀 방안을 제시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지점에, 지금 연쇄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연쇄법이 있다는 것도 좀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음. 그리고, 이 나의, 뭐, 짧은 수필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지점, 어려운 지점이 보이진 않아서요. 뭐, 주제 정도만 뭐, 중간중간 이야기하고 갈게요. 그, 나에서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말은 소설가 김정환이 한 말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인용을 좀 해 놓았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인용한 문장들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지금 B를 보면, 이래저래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별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눈물과 사랑을 하고 있는 저 뜨거운 가슴들, 조각돌처럼 까다롭고 별난 사람, 몽돌 같은 둥글둥글한 사람, 조각을 한 듯 잘생긴 사람, 또 마음에 태풍이 있는 사람, 또 마음에 4월의 봄볕이 내리는 사람, 이 모두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사는 게 이 세상이다라는 얘기를 해.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전체 글의 주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즉, 이 세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잖아요, 얘들아. 그래서 사람들의 좀 다양한 어떤 삶의 방식, 음, 삶의 모습을 좀 비유적으로 나타냈네요. 그쵸? 이제 그리고 돌탑 얘기를 좀 해주는데, 이런 것들. 지금 화자는 돌탑을 쌓고자 소망합니다. 그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돌탑을 쌓는다는 건, 뭐, 위를 향해 갈수록 작은 돌들이 필요해지는 건데, 돌들을 보면 각각의 크기와 모양과 빛깔은 다 다르거든요? 음. 그런데 돌탑을 쌓다 보면 어때요? 그 돌들이 서로 엎이고 엎여서 하나의 탑을 이루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화자는 지금 돌탑 쌓는 걸 소망하는, 돌탑 자체를 좋아하죠. 그렇죠? 이유가 뭐 때문이야? 다양한 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다 똑같,
같은 모양의 돌들이라면 돌탑을 만들 수가 없잖아, 얘들아. 위로 갈수록 작아져야 되고. 그치? 그래서 돌탑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다양한 돌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렇게 어울려져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화자는 돌탑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이 돌탑에는 잔돌이 좀 필요해. 음, 잔돌의 역할은 불안하게 기우뚱하는 돌탑의 층을 바로 잡아주려면 이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일단 돌탑이란다. 잔돌이지. 이 잔돌의 역할을 좀 얘기해주고 있고, 잔돌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화자의 생각이기도 한데, 이 다음에 보면 보잘것없는 그리고 아주 작은 잔돌이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돌탑을 쌓아 올리는 일은 그런 잔돌의 소중함을 아는 일이기도 하대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 세상도 그러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의미를 확장시키는 거죠. 유추의 방식이라고 해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 잔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때 그 매정한 분위기를 좀 무너뜨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 의견과 의견의 대립을 좀 풀어주는 사람, 이런 게 이제 잔돌 같은 사람.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드러운 개입, 이런 건 참 고마운 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인데, 이제 봄산인 이유는 새잎이 돋고 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꽃은 자기의 존재감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냥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피어나 봄산의 아름다움을 이룬다. 이 세세하고 능동적인 존재의 움직임을 좀 보살폈으면 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산에 어떤 꽃 얘기해주는 뭐 이런 것들. 뭐 결국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계속 뭐 주제는 달라진 바 없이 흘러갔기 때문에 결국 모든 존재죠. 모든 존재는 전부 다 각각 이 고유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산이 되고 그리고 사람도 이 사회,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음. 지금 이렇게 우리 지금 뭐 고공답주인간을 조금 자세히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잠깐 읽어봤지만 문제 푸는 데에는 뭐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문제 보시면 이제 공통점입니다. 지금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다라고 해서 이런 거 어떠니 얘들아? 가나 둘 다 안 되죠, 그죠? 순수한 자연을 동경하는 거. 자, 이것도 둘 다 안 돼요. 그렇죠? 부정적 현실에 대한 아이고, 어떡할까. 이건 둘 다 안 되고요. 자, 현실이나 세상에 대해 통찰한 자신의 내용을 보여준다가 이 둘을 포괄하기에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순응한다. 이런 것도 둘 다 안 되고요. 음. 자, 그 다음 A하고 B인데, 너희들은 한번 지문 보세요. 선생님 지문으로 좀 안 갈 건데요. A가 그 고공답주인가의 마지막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B가 우리 수필에서 그 앞부분, 선생님이 읽었던 좀 길었나요? 아무튼 앞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A는 B와 다르게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구절을 활용했다라고 했는데, 대조는 없어, 얘들아. 어디에도. A나 B에 둘 다 대조는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또 B는 A와 달리 자연물의 글쓴이 감정이입. 자, 감정이입이라고 했는데, 자, 감정이입도 평소에 선생님 이야기하고 테스트도 보고 했지만, 감정이입은 굉장히 세밀한
그런 개념이잖아, 얘들아. 그치? 둘 다 감정이입 얘기할 수 없고요. 음. A 반어법이니? B 역설이니? 아니요. 음. 자, 이 둘을 묶어서 표현할 만한 건 이런 거네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는. 아시겠죠? 자, 유사한 문장이 아니라 문장 구조입니다. 문장의 틀. 통사 구조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문장 구조. 선생님이 가서 읽어보지 않더라도 이 통사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세요. 5번 스텝째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보세요. A와 B는 모두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해서 청자의 행동 변화를 호소한다. 이거 어떠니? A에 딱 떨어지는 말이잖아. 그치? 요 선택지 A를 얘기해주고 있는 말. B는 안 되고요. 아시겠죠? 자, 고공답 주인가, 음, 반동 문제인데요. 일단 기억. 이것도 너희들은 좀 가보세요. 자, 기억 부분 보세요. 자, 기억이 뭐냐면 우리 댁 살림이 예전부터 이렇던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이렇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해주고 있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가 황폐해진 상황은 옛날부터 지금까지다. 어떠니? 바로 틀렸잖아. 알겠죠? 그리고 남은 내용들도 공부해보세요. 그린 우리 댁 종의 버릇 보고 있자니 이상하다. 소 먹이는 아이들이 막 상 나름을 능욕한다.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좀 하극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하극상을 저지르죠. 그죠? 그래서 위계 질서가 무너진다 뭐 이런 말 쓸 수 있는 거죠. 또 딕은 뭐였어요? 그릇된 재산을 모아 다른 꾀로 자기 일을 하니 막 이러는 거. 자, 이렇게 좀 나라 돌보는 일은 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이렇게 꾀하고 있는 거. 자, 리을, 풀어헤치고, 맺히고, 헐뜯고, 돕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혼란스러운 조정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미음에서 또 생각해보니 상조님 탓이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책임이 신하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왕에게도 좀 있다. 아시겠죠? 마지막. 자, 이렇게 가에서 이제 가도 마지막 줄이었죠. 이렇게 하면 이 한 집안의 도가 뭐 바로 설 것입니다. 뭐 이랬잖아요. 그럼 이 가도가 바로 선 집안이란 구성 요소들이 어우러져 좀 조화를 갖추는 모습이어야 한다면 어떠니? 그렇죠? 구성 요소들이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구성 요소라고 하면 당연히 종과 고공이겠죠? 종과 임금이잖아요. 상전. 이렇게 각각의 어떤 역할을 이렇게 충실해야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으니까요. 자,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좀 조화를 이루어야 뭐 하는 것이다. 괜찮죠? 자, 그다음 나에서 탑이 수평을 이루게 하는 이 잔돌은 비록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다. 맞니? 네. 가에서 낮잠만 자는 종과 다르게 이 스스로 핀 꽃은 능동적으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한 거다. 일단 스스로 핀 꽃, 자 이거 어때요? 좀 능동적인 존재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낮잠만 자는 종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 맞나요? 맞죠? 왜? 낮잠만 자는 이 종들은 비판적 대상이니까요. 지금 화자한테 혼나고 있는 대상이잖아. 자, 가에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나의 서로 업고 엎여서는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서로 업고 엎여서는 가능해요. 그쵸? 이렇게 다양한 이런 존재들이 같이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이 필요하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고공가에서 다양한 존재들이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닌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강하고 무관하죠. 지금 크게 기울어진 집이라고 하는 거, 구성 요소들이 역할 제대로 안 한 거 맞고, 나에서 기우뚱하는 돌탑, 이런 것도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한 거 맞잖아요.
자, 소설 따로 갈게요.